더불어민주당 갈상돈, 진보당 류재수 두 야권 예비 후보들이 진주시갑 총선에 앞서 단일화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경선은 오는 16일과 17일 시민 여론조사로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도 최근 공약 발표 행보를 이어가면서 진주시갑 선거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평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며 병해충이 확산하지 않을까 농민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앙예찰단을 함양에서 발족했습니다. 사천시 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교육과 후계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처리하는 등 모두 29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필리핀에서 양국의 합동 에어쇼가 열렸습니다. 에어쇼를 연출한 항공기들은 모두 카이에서 제작한 국산 항공기였는데 FA-50기종 추가 수출 논의도 이어지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대학교 학생회비 일시납부 안내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동 미나리 축제 체험기에서부터 진주중앙시장 식재료 구매기까지 누리꾼들이 공유한 서부경남 SNS 핫 이슈들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진보당 류재수 두 야권 진주시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이 단일화 경선을 치르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선은 오는 16일에서 17일 시민 여론조사로 진행되는데요. 다른 예비 후보들도 주요 공약을 발표하는 등 세를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진보당 류재수, 진주시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 그리고 당 관계자, 지지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간 수면 아래에서 거론되어 온 야권 예비 후보 단일화 추진을 공식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예비 후보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면서도 자신이 민주진보 단일 후보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류재수 예비 후보는 오랜 기간 보수 텃밭 진주의 진보 정당을 이끌어온 자신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념 전쟁과 거부권 폭주,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어내야 합니다.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보당이 당락을 뛰어넘어 야권 연대를 결단한 이유입니다. 갈상돈 예비 후보는 진주의 미래를 위해 야권이 의기투합해 지역 권력을 교체할 적기라고 강조하며 자신에게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을 개혁하고 전국 정당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실상부 노동자, 농민, 서민, 중산층의 민주개혁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의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진주시갑 선거구 두 야권 예비 후보의 단일화 경선은 오는 16일에서 17일 시민 여론조사로 치러질 예정. 여기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도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공약 발표 등 본격 행보를 이어가면서 진주갑 선거판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느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4.10 총선. 여야 모두 새 결집과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문화예술 관광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예비 후보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진주에 유치하고 진주문화원 독립청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예비 후보는 진주는 역사,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고 학생 인구가 많은 교육도시라며 이러한 잠재력과 역량에 대한 기반 구축과 지원으로 명품 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예비 후보는 이 밖에도 촉성루 국보환원과 진주 외성복원, 경상국립대와 진주교대 통합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진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훼손됐다며 진주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개설된 자전거도로 구간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공작물 설치와 토지 형질 변경이 금지된 곳이라며 여기에 최근 2단계 구간 일부에 특별보호구역이 또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진주시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경남도의 행정처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원상복구 명령 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1단계 사업 당시 특별보호구역 내 공사는 법령 해석 차이로 발생한 일로 공익사업에 따른 기소 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를 거쳐 추진 중이며 낙동강유역청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를 맺은 지 75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필리핀에서는 양국의 합동 에어쇼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에어쇼의 주역으로 자리를 빛낸 두 나라의 항공기들은 모두 카이에서 제작한 국산 항공기였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가릅니다. 정면에서 편대를 이룬 채 날아오더니 이내 부채꼴 모양으로 흩어집니다. 에어쇼를 지켜보는 관객들은 현란한 묘기를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필리핀 클락 공군기지에서 열린 2024 필리핀 에어쇼 모습입니다. I thought they just have white smoke. They have different colors pala. That different colors was my favorite part. 이번 에어쇼는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특히 행사의 백미를 장식한 공중 고개는 우리나라 블랙이글스뿐만 아니라 필리핀 공군도 참여해 두 나라의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공군과 필리핀 공군 사이에 우정을 나타내려고 실시하는 비행으로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팀워크를 맞추는 그런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순직한 아버지를 둔 참전용사 유가족은 한국과 필리핀이 함께 하늘을 누비는 광경에 자랑스러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1950s during the war, Koreans and Filipinos were together. And then now again, during peacetime, they are again together in a show like this. I'm really proud. And to tell you honestly, all the veterans who are still living today, once you talk to them, they will always say, we are proud of South Korea for what they had become today, especially the military. 두 나라가 비행에 사용한 항공기에서도 우정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T-50B, 필리핀의 경우 FA-50PH 기종인데 모두 카이에서 제작하는 고등훈련기 T-50의 계열기입니다. 카이는 에어쇼와 함께 열린 전시회에서 각종 전투체계를 선보였는데 필리핀 정부와 군 관계자들을 만나 FA-50 추가 수출 등의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FA-50의 아주 안정돼 있고 뛰어난 기동 성능을 바탕으로 무장 성능이 강화가 돼서 여기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방금 진압 작전에 FA-50이 활약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자식인 레이저 레이더, 그다음에 정밀 유도 레이저 공대지 폭탄, 공중급유 기능 등 계속적인 성능. 유럽 시장 진출에 그치지 않고 기존 수출 국가들과 관계 다지기에 들어간 카이. FA-50에 이어 KF-21 등 미래항공 플랫폼을 선점해 아시아 안보벨트의 한 축이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필리핀 말라이발라이시 대표단이 5일 진주를 찾았습니다. 제이워렌 파빌라란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이날 진주시청을 찾아 차석호 부시장과 함께 우호 증진과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어 월화산 숲속의 진주를 탐방한 대표단은 진주시 의회를 찾아 양혜영 의장과 접견하기도 했습니다. 말라이발라이시는 필리핀 남부에 있는 인구 19만 명의 농업 중심 도시로 폐기물 관련 환경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진주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국립대가 교육부에 200명 정원으로 의과대학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수요 조사 결과 총 3,401명에 대한 증원이 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국립대는 현재 정원보다 124명을 증원한 200명 규모의 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각 대학별 신청 결과와 지역과 필수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원을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뭄의 단비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또 많은 양의 비는 농작물에 피해가 가기 마련인데요.
최근 평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며 병해충이 확산하진 않을까 농민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측, 예방하는 중앙예찰단을 발족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서늘한 기후와 함께 큰 일교차로 양파 생산의 최적지로 꼽히는 함양군. 육질이 단단하고 단맛이 나는 양파는 함양의 대표 작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1개월간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과 높은 온도, 거기다 적은 일조 시간까지 더해져 노근병과 같은 병해충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함양 양파뿐만 아니라 사과나 단감, 배 등 과수에서도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농촌진흥청에서는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과 품질 감소를 막기 위해 병해충 사전 예방 중앙예찰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5일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인근 양파 육묘장에서 중앙예찰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하나, 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중앙예찰단은 지역별 농업기술원과 지자체, 농협과 농과대학 교수 등 5개 반 62명으로 구성돼 병해충 예방, 예찰에 나섭니다. 하동배와 진주 단감 등 과수는 물론 함양 양파 등의 노지 채소, 또 보리와 밀 같은 식량작물 주산지인 64개 시군을 대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병해충은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거점대학 등 민간 전문가하고 협력해서 병해충 중앙예찰단을 꾸렸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벼만 예찰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사과, 고추 등 11개 주요 작목을 추가해서 예찰단은 주산지별 기상정보와 작목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병해충 발생 우려 지역 파악과 함께 효율적 방제에 나선다는 방침. 최근 내린 많은 비로 인해 걱정이 많았던 농민들도 예찰단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양파에서는 가장 흔한 병이 녹균병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총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예찰을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면은 뭐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의 소득으로 직결되는 병해충의 예방을 위해 발족한 중앙예찰단. 주요 작물의 병해충 사전 예방으로 농민들의 수익 증대와 함께 농산물 수급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남지역 본부가 홍콩에서 우수 농산물 특판전을 펼쳐 310만 달러 상당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규일 시장을 단장으로 한 특판 행사 참가단은 6일까지 홍콩 중심지에 있는 한인홍 3개 매장과 파크앤샵 5개 매장에서 판촉 행사를 추진합니다. 진주시는 이번 특판전을 통해 딸기와 배, 버섯, 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지 경제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수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진주에서 생산된 계란이 홍콩에 처음으로 수출됐습니다. 진주시는 최근 지수면 금포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된 신선란 11톤이 선적식과 함께 홍콩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은 지난해 진주시 국제농식품 박람회를 찾은 수입 바이어와의 MOU 체결로 이루어졌으며 각 물량은 홍콩의 37개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사천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30건의 안건을 심의한 가운데 문화예술인에 대한 교육과 후계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조례안이 처리됐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다뤄진 안건은 모두 30건. 이 중 29건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습니다. 시의회는 일주일간 상임위를 통해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는 공공시설물 파손신고 보상금 조례 등 15건을 처리했습니다. 김민규 의원은 지역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소외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연령층이 또 문화예술에 대한 또 피부로 또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또 지원받음으로써 사천시 문화예술교육조례는 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조례를 비롯해 7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전재석 의원은 지역 농어업을 보존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압성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매주에 나가서 지금 농촌에 들어오고 뭐 실제 이게 뭐 지원이라든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가압성계로 받으면은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아마 앞으로 좀 인구 정책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사천시는 가압성계 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한편 집행부가 제출한 사천시 종합쇼핑몰의 민간위탁 운영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시의회가 부결시켰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시가 현장 맞춤형 항공 MRO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15명으로 3월 12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경남 소재 항공 관련 전공 대학 졸업생으로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한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교육 수료자는 한국항공서비스 등 항공 MRO 관련 기업의 취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경남도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 4일 유공 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유공 납세자는 성실 납세자 중 도 재정에 기여한 법인과 개인 20명을 선정했습니다. 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심의를 거쳐 200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도는 이날 농협은행과 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성실 납세자 우대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대정부 건의 등 26개의 안건이 심의 의결되며 도정 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임시회는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합니다. 경상국립대 신입생 학부모로 보이는 누리꾼이 올린 학생의 안내문. 다양한 학과 행사를 위해 학생 회비가 필요한데 매달 회비를 걷기 어려운 만큼 4년치 회비 30만 원을 납부해달라는 내용인데요. 글쓴이는 학업을 지속할지 모르는 일인데 한 번에 4년치 납부 안내가 황당하다고 전하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4년 회비 금액치곤 괜찮단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등록금이나 교재비도 드는데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자율 납부라고 고지돼 있으니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회비를 안 낼 경우 학과 행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낼 수밖에 없다는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불판에서 노릇노릇 익고 있는 삼겹살과 김치 마늘, 그 위로 수북히 쌓아 올린 초록빛 미나리도 보입니다. 하동군 횡천면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미나리 축제에 다녀왔던 글쓴이는 이날 먹은 미나리 곁들인 삼겹살이 최근에 먹어본 삼겹살 중 최고였다고 평을 남겼는데요. 누리꾼들은 부모님, 시부모님을 모시고 찾아가야겠다며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미나리에다 삼겹살이면 소주가 절로 생각난다며 입맛을 다시기도 했습니다.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 놓인 가판대, 새우와 조개, 갈치, 고등어도 보입니다. 쫀득해 보이는 돼지 껍데기와 먹음직스러운 족발도 지나치기 힘든 유혹인데요. 진주중앙시장을 들러 장을 본 한 누리꾼이 시장 풍경을 공유한 겁니다. 누리꾼들은 재료들이 싱싱해 보인다며 글쓴이에게 덕분에 오랜만에 시장 구경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식재료를 구매한 글쓴이의 저녁 메뉴를 궁금해하는 누리꾼과 중앙시장에 장보러 갈지 고민이 된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SNS 남경민입니다. 진주에서 발간되는 전국 개간시 잡지 시와 편견에서 강희근 시와 비평상을 제정했습니다. 시와 편견사는 1960년대 등단한 시인인 강희근 교수가 시와 비평이라는 두 장르에 이바지한 업적이 커 상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근 시와 비평상은 2025년부터 1,000만 원의 고료를 걸고 시의 비평 장르를 포함하는 복합 장르 시상입니다. 남해대교 문화행사인 꽃피는 남해가 오는 23일부터 열립니다.
남해군은 지난해 남해대교 개통 5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꽃피는 남해 행사를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첫날에는 경관 조명 점등식과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으며 그림 그리기 대회와 역사 콘서트, 버스킹 등의 이벤트가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 측의 비정상적인 범행이 피해자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처와 함께 치료 감호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는데요. 한편 딸기 농가에서는 흰가루병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밤낮의 기온차가 클 때 발생하기 쉬운데요. 환기나 관수에 주의하셔서 딸기의 흰가루 모양의 작은 반점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남해를 제외한 우리 지역 대부분 오후에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5도, 산청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0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부산은 오후부터, 제주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5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빗방울 떨어지겠는데요.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7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3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금요일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쌀쌀할 전망인데요. 감기 등 환절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선택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건물의 통풍, 화재 예방,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해 건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된 진주시의 규제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운동시설은 현 실정에 맞게 삭제하고 의료시설은 세분화해 일반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진주시 건축 행정에 꼭 필요한 규정도 신속히 반영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m를 완화하고 안전을 위해 자동 소방 설비 등이 설치된 경우만 상업시설 내
거리 제한을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이행 강제금 가중 비율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진주시 건축조례 개정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시민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